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자, 오늘은 바로 2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양도 차익에서 경비 처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경비 처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1부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법적 근거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란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부동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수리비라는 지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명 연장이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는 거죠. 가장 큰 예로 벽지 교체 또는 외벽 도색 또는 보일러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본래 부동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본래 부동산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그 부동산이 계속 감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이 부동산의 기능이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마이너스로 내려간 이 부동산의 기능을 제로까지 회복시키기 위한 지출들을 합니다. 자, 제로까지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지출들은 부동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로의 수치를 넘어서서, 즉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지출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하나 안고 2부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첫 번째,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수익적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나라에서는 벽지나 장판 정도 교체한다고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진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싱크대 및 주방기구 설치 구입비 필요경비 인정 안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거예요. 주택에 싱크대나 주방기구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기능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외벽 도색 비용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외벽 도색 비용도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본 모습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외벽에 최소한 도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완제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일러 수리 비용은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일러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부동산의 제 기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에 들어가면 보일러가 당연히 될 거라고 정상적으로 이럴 때 가끔 현타 와요. 그러니까 주택에 입주를 하면 보일러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라고 입주자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 다섯 번째, 금융기관 대출 이자 비용 이거 경비 처리 안 됩니다. 자, 부동산 매입하기 위하여 대출 많이 받으시죠? 자, 이 대출에 이자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시에는 그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취득을 위해서 자기 자본 사용하면 되지 왜 대출을 쓰냐는 거죠.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의 연체이자 이거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을 할부 취득하면 당연히 그 할부에 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 이자를 연체했을 때 붙는 연체이자 이거 비용 처리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출금 이자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이런 연체 이자 인정해 줄 리가 없죠. 자, 여기서 비교할 만한 게 일부에서 말씀드린 장기 할부 조건의 취득으로 인한 연부금 이거는 비용 처리 된다고 했어요. 자, 일곱 번째, 은행 대출 시 지출한 부동산의 감정비 인정 안 됩니다. 자, 담보대출 시 필요하면 부동산의 감평 받아야죠. 감정평가사로부터. 아까 대출이자가 비용 처리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니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이거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양수도 계약 시 양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약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죠. 자, 이 위약금은 세법에서 조금 복잡한 카테고리인데 어쨌든 여기서 부담한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매매계약 해약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에서 반드시 치러져야만 되는 절차는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절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비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세입자에게 지출한 이사 비용,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자, 가끔 이사 비용으로 원소유주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자, 그런데 원소유주가 이사비용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거는 지금 부동산 자체와 관련된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법상 양수도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고 그냥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열 번째,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 이거 지출하여도 경비 처리 안 됩니다. 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 등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세보증금 등을 지불을 하면 그거는 경비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지의 여부는 보통 확정일자로 확인을 하는데, 자, 이렇게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는 전세보증금 채권의 후순위권 채권자에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을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번째, 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할인받는 금액,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자, 중도금을 선납하면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 융통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납을 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준다고 보통 많이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할인하여 주더라도 그 매입 금액 자체가 내려가는 거지 그 손실된 부분만큼이 비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처리 안 되는 겁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인데,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채권 매각 차손, 이거는 경비 처리 안 됩니다. 자, 일부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이거 경비 처리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매각하여서 발생한 매각 차손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손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에게 매각하여서 발생한 매각 차손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간략하게만 살펴본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조금 막 복잡하시나요? 막 한 번에 다 나열이 되니까. 저희들도 이거 복잡하고요. 막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 지출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1, 2부 걸쳐서 설명드린 것 중에 개념이 자본적 지출이랑 수익적 지출, 이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 지출을 하실 때 내가 지금 하는 지출이 이 두 가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는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에 이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판단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례로 인테리어 공사 하나만 놓고 봐도 방 확장을 하면서 그 안에 도배 작업도 같이 하고 그 일련의 푸수되는 작업들이 하나의 턴키로 계약이 돼요, 보통.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은 보통 이 턴키 계약된 거를 계산서 하나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할 때 계산서 증빙 하나에 경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증빙 하나를 또 세분화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이렇게 턴키로 계약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항목별로, 그러니까 작업별로 계략적인 이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를 좀 따져 보셔가지고 업주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항목별로 증빙을 갖춰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진짜 모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일전에 제가 영상들을 쭉 올리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결국에는 소득세라고. 자, 그런데 소득세의 과세 원칙은 실질주의 원칙입니다. 자, 실질주의 과세 원칙이라는 거는 법령은 어디까지나 존재하지만 실질이 그 법령과 다르다면 실질을 쫓아가지고 과세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출들이 이론을 쫓아가야 할지 또는 실질을 쫓아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스스로 이런 실질과세인지 아니면 뭐 이론을 법령을 그대로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마시고 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경비 처리가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큰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아무쪼록 날씨 추워지니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